야, 드디어 마지막 반을 할 때가 왔다. 우리 11시에 오늘 자야 되잖아요. 자연과 생태윤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문제 풀어봤는데 어라 하나밖에 안 틀렸어. 야르 야르. 근데 1등급 문제는 2개 틀렸어. 안 야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뱃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머지 반은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근데 제가 직전보가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자연과 생태윤리는 뭐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가능해야 해요. 그렇다고 시험 중에 발가락으로 쓰시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보겠습니다. 일단 자연과 생태윤리 가볼게요. 인간 중심주의. 자, 도덕적 고려 대상은 이성. 제가 이렇게 도덕적 고려 대상을 중요하게 체크해놨잖아요. 중요하다는 뜻이 뭔 소리야. 도덕적 고려 대상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기준으로 무슨 주의인지 나눌 수 있으니까요. 확인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가진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다. 왜?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니까. 글씨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왜 덮이냐? 이거? 글자가 올라와야 되는데? 글자가 지는데? 아무튼 약간 글자가 안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단 할게요.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에요. 도구적 자연관. 와, 자연을 도구적으로 보고 있네. 완전 정없다. 그쵸? 자연은 인간의 객관적 이해, 자연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하고요. 과학기술이 발전됩니다. 하지만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써서 착취, 정당할 수 있어요. 여기 사상가 5명 꼭 기억하셔라. 아퀴나스 많이 소외됐지만 지금까지 문제 한 번도 안 나오긴 했지만 사실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아리스토, 이성이 있는 갑자기 여기는 또 잘 보이네. 이성이 있는 사람은 우월하다. 자연은 목적이 없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게 자연이야. 목적론적 세계관.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여러분 다시 올라가. 자 다시 올라가. 가. 인간 중심주의 누가 있어?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네 머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메타인지 해야 돼요. 메타 기술 윤리. 잠깐 메타 윤리야 뭐였지? 맞아. 규범 이제 약간 그 도덕적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애였지. 오케이. 자, 이런 거 한 번씩 해주고. 자, 인간 중심주의에 일단 칸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한 애부터 얘기해. 아리스토텔레스 있었고요. 베이컨 있었고요. 완전 기계 뚝딱뚝딱 데카르트 있었고요. 아퀴나스 있었습니다. 요렇게 5명 있으면 끝이에요. 칸트는 뭐였죠? 간접적 의무. 오케이, 이따가 할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아리스토는 목적론적 세계관. 베이컨은 뭐였어? 지식은 힘이다. 지식인이었잖아요. 고기를 먹어보니 뭔가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 데카르트 기계론.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 와, 이거 다 기억났어? 너는 그냥 천재야. 너는 그냥 시험 100점 맞아라. 네, 내일 가서 100점 맞는 거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드릴게요. 자, 아퀴나스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베이컨은 인간의 힘은 이제 자연을 분석과 관찰하면 생긴다. 자연은 인류 복지 수단이다. 데카르트 이분법적 세계관. 이분법적 세계관 중요하겠다. 인식 주체 사람이고 대상은 자연이야.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고 자연은 가능해. 동물기계론. 동물은 그냥 기계야. 칸트. 이성 자율적 존재인 사람만 목적 자체로 도덕적 지위가 있다. 하지만 도덕을 잔혹하게 잔혹이 맞나? 잔악하게 대하고 잔혹하게 대하고 자연 파괴하는 거는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시킨다. 동물학대 안 돼.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감사해야 돼. 이게 인간의 간접적 의무야. 자연 파괴하는 성향은 다른 이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간의 의무를 거스른다. 자, 동물 중심주의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빨리빨리 스킵을 하도록 할 건데요. 스킵하면서 중요한 건 얘기하겠습니다. 도덕적 고려 대상은 쾌고 감수 능력이에요.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쾌락, 고통 얘기하면은 갑자기 아까 했었던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쾌락과 고통?
공익주의인가? 공익이 살짝 생각나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 고려 범위 동물까지 해야 된다.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학대 실험을 못하게 반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요. 식물 생태계 고려 안 합니다. 싱어와 레건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싱어 노래 부르는 사람, 동물들과 함께 노래 불러요. 레건 그냥 싱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쾌거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는 동등함.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리주의 얘기했죠. 근데 싱어 보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네. 쾌거 감수 능력은 쾌락 고통이기 때문에 공리주의랑 관련이 있나 보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좋고요. 종차별주의 하지 마.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야. 레건은요. 의무론에 기초하여 본래적인 가치를 지닌 레건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내 거는 약간 그런 느낌? 내 거는 개체들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고등포유류는 한 살 이상은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고등어 먹고 있는데 내 거는 해서 레건이 나왔었죠. 싱어는 노래 불러서 주변에 동물들 오는 거였고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저는 방금 까먹었으니까 다시 알고 가면 좋고요. 생명중심주의 누가 있었어? 한번 레오폴드? 웃긴 소리 하네. 맞아요. 자, 슈바이처랑 테일러 있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슈바이처랑 테일러 있었고요. 모든 생명체는 존재 가치만으로 가치가 있다. 기준은 생명,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모든 생명체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현실적으로 갑자기 쿠팡 할인을 받아서 하게 됐고요. 와, 이거 언제 붙여줘야 되지? 잠깐만요. 오호. 따따따다다 따따따 또또또또또 네, 다시 왔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준다. 우린 생명까지 고려하겠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요. 라고 얘기한 죄송합니다. 요즘 사극 말투에 빠져가지고. 여봐라. 지금 나에게 고등어를 대령하여라.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렵습니다.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둡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길 가다가 발 밑에는 네이클럽 한 번 정도 밟아보실 수 있잖아요. 개미 여러분 살면서 한 마리 정도는 죽여보셨을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몇백 마리 죽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조금 무섭지만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런 생명체까지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워요. 우리가 바쁘게 뛰다 보면 몇 마리 정도 개미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생태계 미생물 이번에 학교 개미굴에다가 저희 학교 빵 제가 약간 뜯어가지고 줬는데 개미들이 야무지게 가져가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개미굴이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친구랑 빵 던져주기를 열심히 했다. 그 걔네가 야무지게 다 가져갔어요. 그때 약간 제가 나 약간 생명중심주의랑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죠. 어렸을 때 개미를 고문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무섭네요. 저는 그 뽑기 캡슐 너무 잔인한데? 안에다가 물 넣은 다음에 개미 넣어서 개미를 익사시키는 그런 매우 잔인한 짓을 했었다. 사상가는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약간 인간적으로 변했는지 그 뒤로는 동생이랑 같이 막 먹을 거 뿌려주고 막 그런 거 했습니다. 그 젤리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슈바이처는 이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생명 존중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생명 유지 촉진을 해서 생명 파괴는 악이야. 테일러는요, 약간 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름부터 테일러, 꼬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뭔가 지켜주는 것 같아서 동물 중심주의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모든 유기체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한 선. 자, 여러분,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죠, 이렇게? 고양이가 좀 이상한데? 똥 싸는 것 같은데? 고양이 꼬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고양이 꼬리를 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선. 네, 테일러 은근 기억난다니까. 이거 좋은 거야.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라. 테일러 하면 꼬리잖아요. 꼬리가 선이잖아요. 그래서 귀여우니까 냅둬.
꼬리가 선이니까 테일러는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공동체의 일원.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이야.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아. 우리 모두 다 평등해. 마치 like 불교. 테일러의 4가지 의무. 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악행 금지. 어떤 생명체여도 피해 끼치면 안 되고 불간섭. 간섭하면 안 돼. 성실. 이제 인간의 유희를 위해서 야생동물 잡는 거 안 돼요. 생존 필수적인 사냥은 괜찮아. 그러니까 인간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인간도 생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보상적 정의.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다른 생명체한테 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 보상해야 된다. 약간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죠? 생태중심주의 가볼게요. 생태중심주의는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생태계 전체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론, 전일론적 관점인데요. 이 앞에 3개는 개체론적, 와, 글씨 너무 예쁜데? 개체론적 관점이고, 얘만 전체론입니다. 그래서 얘네 구별하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라. 저번에 얘기했었죠? 전체, 지구, 우주를 보는 게 생태중심주의라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 보는 게 나머지 개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태계 포괄적으로 바라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정당화합니다. 환경 파시죠. 현실적인 방안 없어요. 어떻게 생태를 중심으로 합니까? 우리 살려면 어쩔 수 없죠. 레오폴드가 여기 있었네. 돼지윤리. 돼지가 아니라 돼지윤리고요. 토양, 물, 식물, 동물, 집합적으로 돼지를 포함해서 돼지는 모든 존재가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므로 인간은 그냥 구성원이에요. 인간은 그냥 구성원이야. 엑스트라 중 하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태계는요. 생태 피라미드 순환구조.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헉! 너무 중요하죠. 이러면 또 오답으로 많이 나오겠네. 인간은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생태계 중심주의의 주장이다 라고 하면 너 나가를 시전하셔야겠죠. 생태계의 균형을 위한 인간의 간섭을 인정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건 인정해. 약간 뭐 생태계 망했어. 약간 예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악어가 너무 많아져서 인간들 다 먹고 있어. 그러면 악어를 사냥하는 게 돼.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는 인간이 가습해도 돼. 인간은 생태계를 경제적, 윤리적, 심미적으로 봐야 돼. 에스테틱, 오 마이 갓, 네스. 인간중심주의적 환경보호운동 비판. 네스는 이제, 네스 뭐예요? 이 네스가 맞나? 그니까, 네스라 하면, 약간 울타리가 네스 아닌가? 울타리, 펜스구나, 울타리는. 아무튼 펜스가 있잖아요. 오, 가보고 싶은데? 대만이 맞죠? 어디 갔냐? 아무튼 네스, 펜스라고 기억합시다. 우린 펜스에서 나와야 돼. 알겠어? 펜스에서 나와서 인간중심주의적인 걸 벗어나야 돼. 제발 인간중심으로 보지 말자. 세상을 좀 생태계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운동 비판, 그거 니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심층 생태주의 해야 한다니까, 얘들아. 세계관, 생활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으로 바꿔야 돼, 얘들아. 큰 자아 실현. 펜스에서 나왔어. 네스가 되는 생명 중심적 평등 가져보자, 우리.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네스고요. 레오폴드 돼지윤리는 잘 안 헤어지는데 어떡하죠? 우리 누가 있습니까? 나폴레옹 있잖아요. 하나도 안 어울리지만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말 타고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초상화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돼지가 생각나고 돼지 하니까 레오폴드, 나폴레옹 하니까 레오폴드, 나폴레옹 초상화 보니까 돼지가 생각나서 돼지 울리는 레오폴드. 네, 여기 정리돼 있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간다면 당신은 100점. 이거 사실 지금 상태로서 이면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면지에 썼는데 이거 다 써져. 너는 그냥 시험 공부하지 마. 끝났어, 넌. 다 했어.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써보시고 백지에다가 모르겠어요 이러면 빨리 부족한 거 기억하시고요. 외우시면 됩니다. 패스. 패스라니까? 동양의 관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불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교 혼자서 사와디캅. 자, 만물이 본래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은 자연, 조화를 이뤄요. 천인합일. 와우, 이름부터가 유교 스타일이 너무 느껴지고요. 유교는 인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도움이 돼요. 약간 이건 약간 날먹이긴 하지만 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유교, 예가 들어가 있으면 약간 유교 스타일이라는 거. 그래서 하늘과 땅, 복다방에서도 하늘과 땅 서로 느끼고 맞물리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뭐야 하늘과 땅에 무슨 살아있어 만물을 왜 낳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는 생명체로 보잖아요 자연을. 오케이 그럼 약간 얘네는 자연 생태계주의 약간 느낌이 있네.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야. 자연을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은 자연 본받아서 타인을 사랑해야 돼. 아 사랑 너무 좋아. 유교는 완전 사랑 아니면 인이죠. 사랑을 너무 좋아합니다. 불교의 관점은요. 모든 존재의 원인 조건. 아 연기론. 오케이. 만물 상호 의존성. 연기적 세계관에서 우주와 인간이 연결돼서 똑같아. 자연훼손. 나 자신을 훼손하는 거야. 불상생해야 돼. 자, 불교는 뭡니까? 비빔밥 먹지 않습니까? 고기 안 먹어요.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불상생해. 불살생. 템플, 뭐지? 템플 게스트인가? 템플, 그거 보면 딱 이해가 되는데. 템플, 기억이 안 나. 템플스테이. 맞아. 영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헷갈려. 템플스테이 있잖아요. 템플스테이 한번 다녀오시면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불교를 잘 모르겠어. 그럼 템플스테이 다녀오시고요. 도 가보겠습니다. 자연은 목적 없는 무의의 세계야. 무목적의 질서. 얘네 법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아니 왜 정해진 틀에서 있어야 돼. 그냥 냅두면 알아서 잘해. 약간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할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손 누구지? 애덤 스미스? 무의자연. 아 근데 세계사 때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는데 너무 신나게 아퀴나스래. 마르크스요. 이랬는데 마르크스가 아니더라고요. 애덤 스미스더라고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손 문제를 맞췄었거든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손 알아. 이거 완전 마르크스잖아. 이러고 마르크스 작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크게. 근데 오케이 애덤 스미스라고 하시는 걸 보고 어떠해? 생각을 했었다. 인간의 인위적 의지 욕구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를 중시한다.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결국 돌고 돌아 돌을 얘기하고 있네요. 인간은 자연의 법칙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수능 얘기했었죠. 수능. 자 보겠습니다. 출생과 윤리. 빨리 넘어가.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죽음의 특성. 누구나 죽어. 피할 수 없어. 한 번에 죽어. 비가역성. 죽은 사람 못 살려. 윤리적 의미. 잠깐만요. 귀에서 삐소리가. 물 마셔야지. 별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안 하고 있는데. 삶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언젠가 죽어요. 나도 언젠가 죽어요. 그럼 내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삶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 현생에 집중해야겠다.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서시가 아니라 서시가 왜 나와? 서시가 아니고 윤동주 서시가 나와버렸는데 사자에서? 몰라요. 지금 세계사 하는 시간 아니에요. 동양 사상가들. 유교의 관점. 인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가 있겠습니다. 공자가 성선설이었나? 맞아요. 죽음은 자연의 과정. 상례 제대로 우리나라 유교 엄청 많이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 돌아가시면은 이제 뭐냐 그거? 기억이 안 나죠 단어가? 상차리잖아요. 그래서 상례 제대로 애도를 해야 된다. 완전 유교다. 유교는 그냥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도덕 실천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가 무슨 뜻이냐면 현세에 집중해. 네가 죽음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뭐라는데 네 인생이나 살아. 약간 이런 뜻입니다. 불교는요. 석가모니 전생에 뿌려진 잠깐만. 잠시만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창과 죽음은 하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번 생이 전생에 영향을 받았고 이번 생이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삶과 죽음은 하나임. 죽음은 고통, 윤회의 과정, 현세와 업보,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 윤회에서 자꾸 육회래. 육회 안 좋아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 열반이라 해탈을 해야 더 이상 안 죽는다고 라고 하는 거죠. 도가 장작 오케이 장작이나 피워볼까?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변하여 죽음이 된다. 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도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쾌락 추구하던 욕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양이네. 서양이고 삶과 죽음 기가 막히게 흩어지는 것. 자연 필연적인 과정. 삶과 죽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초연해야 된다. 무담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기가 뭉쳐있는 거고요. 우리가 죽으면 기가 흩어지는 겁니다. 서양 사상가들 입장 보겠습니다. 플라톤 우리가 무엇을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돼. 이데아 아니냐? 이태야? 아무튼 이태 얘기라고 했고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을 봐야 한다. 죽으면 간절히 바라는 지혜 얻음. 육체는 장애물과 감옥이야. 얘네는 오히려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죽음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죽음은 육체로서 해방하는 과정이야. 에피크로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 함께 있지 않아요.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은 그냥 인간 구성원자 흩어져. 약간 도가 장자가 얘기했던 기가 흩어지는 것처럼 구성원자가 흩어져. 되게 과학적이다.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거래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에피쿠로스의 주장이고요. 내가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 인지하며 살아야 돼요.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염려할 수 있고요. 죽음을 앞으로 미리 달려가 삶을 의미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이 내용을 1시간 만에 요약할 수 있었냐. 네, 그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집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플라톤 주장을 시각화한 게 이거예요. 자, 오히려 서양은 죽음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약간 동양은 무덤덤한 느낌이 있다면 서양은 오히려 조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하이데거 저번에 왜 썼죠? 하이 죽음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 죽음한테 인사하는 거야. 안녕 죽음 이따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플라톤은 에피쿠로스 플라톤 둘 다 서양 사상가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는 장애물 감옥. 육체로서 해방당해야 돼. 그냥 구성원자 흩어졌다가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거야. 에피쿠로스 플라톤. 육체는 장애물 감옥이야. 이거 약간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플라톤 이거 플라톤. 영혼 육체란 이 감옥에서 나를 빨리 플라톤. 에피크로스는 에피소드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에피소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볼 수 없어.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약간 외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윤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 목표는 당연히 1등급이겠죠. 100점 나오면 오히려 좋고요. 전교 1등 나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전교 1등 일단 나고 나서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내일 윤리 시험 너무 다들 화이팅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한 만큼만 나와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들 공부한 만큼 꼭 나오기를 바라고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공부한 만큼 나와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공부한 만큼 시험지 쓰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거 나오면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고요. 사실 윤리는 시간에 쫓기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꼼꼼하게 읽으면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사실 어렵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려워봤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저는 약간 불교 마인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라! 템플. 나중에 템플. 아씨, 또 까먹었어. 템플 무브? 템플 카이스트? 템플 아무튼 모시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